네, 이번 시간에는 건강 새 출발 7과 8과 9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는 공기와 건강입니다. 1번, 인체에 필요한 물은 하루에 2리터입니다. 8컵이죠. 그러면 공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공기는 10,000리터네요. 동그라미가 4개입니다. 최근 이번 문제예요. 최근 과학은 노화의 원인을 무엇의 증가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네,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죠. 3번. 심호흡의 유익 중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닌 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옳은 답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 흡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호 내쉬고 흡 들이쉬고. 맞죠? 혈액 속에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어서 정화작용을 높인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을 완화시켜서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다. 네, 이렇게 흥분이 되면은 들이쉬고 후, 내쉬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4번, 성인이 1분 동안 호흡하는 횟수는 얼마입니까? 예, 13회에서 20회라고 하는데요. 뭐 개인차도 있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는데요. 예, 호흡 횟수는 13에서 20회라고 합니다. 물에 흡입된 산소에 몸에 흡입된 산소의 80%가 소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가능한 창문을 좀 열어두시고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번. 다음 중 세계 장수 마을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맑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천연계는 하나님이 선사한 의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 건강 새 출발 교재의 내용을 집필한 엘렌 G 화이트이네요. 8번, 맑은 공기, 건강한 심호흡을 위한 10계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옳은 것은 복식 호흡을 자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연한다. 이게 옳은 계명이네요. 8번째, 건강 새 출발에서는 휴식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번, 인체는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체의 세포는 100조 개라고 합니다. 2번, 하루 동안 잠을 안 재운 남성들의 혈액세포 속에 몇 %의 내추럴 킬러셀, 그죠? 자연 살해 세포가 감소했나요? 2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이 암 예방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제재로도 나오죠. 4번. 미국의 네드라 벨록 박사와 레슬러 브레슬로우 박사가 주장하는 7가지 장수 요인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가지 장수 요인이 아닌 것은 잠을 적게 잔다 이렇게 했네요. 간식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7가지 장수 요인 중에 포함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편안한 잠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닌 답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4시간 전에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받으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도 편안한 잠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는 방법입니다. 6번, 올바른 피로 회복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맞는 답만 보겠습니다. 절도 있는 생활의 리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끗한 물을 식간에 자주 마신다. 7번,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얼마입니까? 네, 수면 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필요한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도 6에서 8, 6에서 8컵이고요. 수면 시간도 똑같이 6에서 8시간이 되네요. 8번.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말하는 만성 피로 회복에 대한 치료법이 아닌 것은, 치료법은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9과 믿음과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 심장에 흐르는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심전도라고 하고요. 2번,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얼마나 낮다고 하나요? 46%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종류는 달라도 몸은 아픈 순간부터 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마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4번, 고통은 순간이다. 하지만 포기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은 1번의 암스트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5번이요. 신앙인들은 비신앙인들보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에 대한 지표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아닌 것은인데요. 그 이유인 것을 보면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요.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또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평상시보다 스트레스가 20% 증가하면 면역력 활동은 몇 퍼센트 얼마나 감소할까요? 8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든 수시로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살아있다부터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면역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7번,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의 정답이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며 질병에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이 암이라던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8번. 데일 A. 매튜드 박사, 기도와 치료에 대한 3가지 원칙 아닌 것은 물었는데요. 옳은 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와 치료에 대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강새 출발 9과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